재팬 디스플레이는 지난달에 하쿠산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앞으로 판매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여 생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의 샤프가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팔려간 것처럼 재팬 디스플레이도 대만의 푸봉 금융그룹에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재팬 디스플레이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았고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6,8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던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과 홍콩의 해치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마저도 돌연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9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중 대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던 중국과 홍콩 펀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은 자신들이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재팬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넘기고 싶어 했지만 일본이 이에 반대하면서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구세주 애플이 긴급으로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400억 원을 수혈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해외 언론사들은 현재 도산 위기에 놓인 재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로이터 통신은 재팬 디스플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자금 9천억 원 중 75%를 투자해주겠다고 한 중국 투자회사 하베스트 그룹이 투자를 철수한 것은 재팬 디스플레이의 심각한 타격이라며 재팬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너무 늦었고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감소가 실적을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였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있다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중국 펀드들과 협상을 다시 해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찾아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의 편집팀을 둔 기술 전문지 테크레이더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 프로에 사용되는 OLED 스크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OLED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에 장착되고 있으며 현재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을 보유한 일본인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기사시에 살고 있는 46세 남자는 중국 펀드가 투자를 철회해서 놀랐다며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식을 팔아버릴지 고민해야겠다 라고 전했고요. 도쿄에 거주하는 75세 일본인은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운영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며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인들조차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LCD는 좋게 말하면 오래되어 기술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식 기술로 OLED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중에서 80% 이상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요. LCD보다 OLED가 에너지 효율이 좋고 햇빛 아래에서 더 잘 보이며 더 얇고 더 잘 휘어지고 구조도 단순해서 향후 원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픽셀들이 각자 빛을 내기 때문에 LCD보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팬 디스플레이는 LCD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죠. 이제는 매출 6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까지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OLED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애플에게 2조 원을 빌려서 아직도 1조 원 이상의 빚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최근 2년 만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9천억 원이 필요한데 중국 펀드가 이마저도 투자 철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재팬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제도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였는데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92.5%가 폭락하였습니다. 2014년 7조 5천억 원이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최근 5,600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기업은행, 넷마블, KT 정도의 기업이 5년 반 만에 보령제약, 세방전지, CS윈드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된 것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츠키자키 요시유키 CEO는 9월 30일자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였고 일본 내에서만 1200명 정도의 재팬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해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과 관리직들의 급여와 상여금이 감액되죠. 대표는 60%, 일반 사원의 상여금은 15% 차감되는 등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를 살리려면 애플이 2,4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거나 일본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자금을 수혈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삼성과 LG의 기술력에 밀려 완전히 낙오된 재팬 디스플레이가 애플을 만나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중국의 말바꾸기 기술에 큰 쇼크를 받았고 중국의 물리학 공세와 한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낸드 플래시 양산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 중국 현지 언론만 보면 중국 반도체 굴기가 금방이라도 글로벌 메모리 톱 업체들의 기술력을 추격해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산 D램이 연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설령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최소 5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D램을 당장 양산 수준으로 내놓기에 기술력이 달리기 때문이다. D램은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보다도 기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아직 낸드 플래시에서조차 3에서 5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YMTC가 독자 개발한 엑스태킹은 통상적으로 메모리방과 주변 회로를 수평으로 배치하는 구조와 달리 웨이퍼 2장을 써서 수직으로 붙이는 것으로 반도체 칩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 다만 밀도 등으로 볼 때 한국 업체들에 비해 5년 이상 뒤처진 수준으로 이보다 기술 난도가 높은 D램에서 금방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016년 이후 미국 정부의 정책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방향인 점도 당장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김영건 미래셋 대우연구원은 글로벌 D램 3사 특허, 핵심 장비 수입이 모두 차단돼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업체가 자체 개발로 연내 제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설령 제품을 해당 시점에 내놓더라도 수율을 고려하면 제조원과 기준 기술 격차가 최소 5배 이상 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술 격차, 수율 문제로 중국 업체들은 장기간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적자 상황에서도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구조적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LCD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추격해 한국 업체들을 밀어낸 경험이 있는 중국인 만큼 경쟁력 있는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시간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당장 가시적인 위협이 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관련 소재, 부품, 장비사들을 인수하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생각보다 추격 속도가 빠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